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초 엣지 4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편지 주고받기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이메일 개념 정리하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메일 보내기, 파일 첨부하여 메일 보내고 첨부한 파일을 PC로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매일함 가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보내기를 실습하기 전에 전자우편의 개념 정리부터 해볼게요. 전자우편을 이메일이라고 부르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과 편지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아서 즉시 확인 및 동시에 여러 명에게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데요. 주소의 형식은 사용자 이름 도메인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예를 들어서 son40@naver.com이라는 이메일 주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S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걸 사용자 이름, 즉 id라고 부르고 S는 우리 일반적으로 골뱅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뭐뭐에 있는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네이버닷컴은 도메인 이름입니다. 도메인 이름 기억하시나요? 숫자로 된 IP 주소를 문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었죠. 혹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회차 영상 다시 보기로 복습해오세요. 해석을 하면은 네이버에 있는 썬40이라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이메일 계정이 생성되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네이버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네이버 회원가입부터 진행해주세요. 네이버 회원가입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엣지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 왼쪽 상단 도구 모음의 홈 버튼, 홈 단추 클릭해서 네이버로 이동해 볼게요. 혹시 홈 단추에 네이버가 연결되지 않거나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직접 네이버를 검색해서 이동해 주세요. 네이버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로그인 창이 나타나고 이미 나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로그인 클릭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넣어서 로그인 해주세요.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단추를 클릭하고 이용 약관 동의 창이 나타나며 필수 항목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 항목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필수만 선택을 하고 다음 클릭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대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아이디 클릭하고 아이디는 영문 소문자, 숫자, 특수 기호는 하이픈과 언더바만 사용 가능한데요. 조합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 비밀번호도 영문, 숫자, 특수 기호를 조합해서 8자리 이상 생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와 성별, 요즘은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에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맨 아래쪽에 인증 요청 클릭하면 사용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네이버에서 보내준 인증 번호가 도착합니다. 해당 번호를 작업 중인 회원가입창에 입력하고 가입하기 클릭하면 가입이 완료되고 처음 가입하고 시작을 하면 시작하기라고 표시될 거야. 혹시 지금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회원가입한 후에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저도 네이버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로그인 창에 사용자 프로필, 닉네임, 그리고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까지 하셨을까요? 메일로 이동해 볼게요. 검색창 아래쪽 서비스들 중에 메일을 클릭해 주세요. 메일 클릭. 클릭하면 사용자의 메일로 이동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페이지 이름이 네이버 메일로 변경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메일함의 종류들이 표시가 되고 메일함 종류를 클릭하면 바로 오른쪽에 해당 메일함 속에 들어있는 상세 내용들이 표시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메일 보내기를 실습해 볼 텐데요. 왼쪽 메뉴 상단에 보면 메일 쓰기와 내게 쓰기 단추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메일 쓰기는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메일 보내기를 할 때 사용하고 내게 쓰기는 본인 사용자에게 보낼 때 사용합니다. 먼저 내게 쓰기로 실습해 볼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내게 쓰기 단추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바로 오른쪽에 메일 작성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메일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이메일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제목에 커서가 깜빡깜빡이면 지금은 메일 보내기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입력해 주세요. 나에게 쓰는 편지. 제목을 입력할 때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의 메일인지 유추할 수 있는 제목이 좋겠죠? 입력하고 아래쪽 글쓰기 창에 클릭해서 커서를 삽입하고 내게 쓰기 메일 보내기 실습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입력하고 상단에 저장 클릭해주세요. 저장 클릭. 클릭하면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내게 쓴 메일은 내게 쓴 메일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왼쪽 메일함 종류들 중에서 내게 쓴 메일함 클릭해주세요. 내게 쓴 메일함 클릭.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보낸 메일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발신자의 이름, 오른쪽에는 제목이 표시되고 본문 내용을 읽고 싶다 그러면 제목을 클릭해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 클릭해주세요. 제목 클릭.
클릭하면 본문 내용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개 쓰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 PC가 아니라 공용 PC에서 작업한 자료를 개인 PC로 이동할 때 별도의 저장 장치가 없다 하면 지금처럼 자신의 메일로 자료를 보내 안전하게 개인 PC에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4개 쓰기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메일 보내는 것도 실습해 볼게요. 왼쪽 상단 메일 쓰기 클릭해주세요. 메일 쓰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메일을 쓴다는 건 받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네이버 계정을 입력해서 우리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사람의 커서가 깜빡깜빡이면 여러분들의 네이버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계정을. 이메일 계정은 주소죠. 사용자의 아이디, 도메인 이름까지 적어 주셔야 돼요. 입력한 주소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텍스트 뒤쪽에 파란색 배경색이 보이는데요. 이 말은 해당 주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간혹 입력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생겼다든지 또는 해당 주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를 해줍니다.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 확인했으면 이제 예시를 들 건데요. 제가 모임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메일로 발송할 거예요. 만약 회원이 여러 명,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차례대로 받을 사람의 이메일 계정을 쭉 연결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제목 부분에 클릭해서 커서를 삽입하고 여기에는 3월 정기 모임이라고 적어볼게요. 3월 정기 모임. 본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좋다고 안내드렸죠. 입력하고 아래쪽 글쓰기 창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해 볼까요? 입력할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일시정지로 멈춰주시고 입력한 다음에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입력한 글자에 서식을 지정하고 싶어요. 우리 입력한 글자에 꾸미기도 한번 해볼까요? 글자의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블럭이 지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첫 글자 앞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왼쪽 단추 꾹 누른 채로 마지막 글자까지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해주세요. 상단에 보면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표시가 되고 첫 번째 글꼴이야. 첫 번째 서식 도구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글꼴 하나 선택해 주세요. 마음에 드는 글꼴 클릭. 네,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 숫자가 표시되는 부분은 글자 크기예요. 클릭하고 또 원하는 글자 크기 클릭.
그 옆에는 속성인데요. 각각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속성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 색도 한번 지정해 볼까요? 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을까요?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글자 색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아래 꺽쇠를 클릭해서 펼치게 해주세요. 펼치게 하면 색상 팔레트가 나타나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글자 색깔 클릭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글자 색 클릭.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에도 글자 꾸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꾸미기 할 게 없다 그러면 빈 곳을 클릭해서 블럭을 해제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게 굵게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지정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소를 애슐리 퀸즈 종강역점이라고 했는데요. 회원들에게 이 장소를 찾아오는 방법을 링크로 걸어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장소 링크 첨부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장소에 대한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상단 새롭게 페이지 하나 실행해 볼게요. 상단 더하기 버튼 새 탭이었어요. 우리 새 탭 클릭해서 페이지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 도구 모음에서 홈 단축 클릭해서 네이버로 이동하고 검색창 아래쪽 서비스들 중에서 지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도 이동이 되고 두 번째 영역 상단 검색창에 커서를 삽입하고 애슐리라고 한글로 적어볼게요.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항목들이 목록으로 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애슐리 퀸즈 종강역점 클릭해주세요. 애슐리 퀸즈 종강역점 클릭. 클릭하면 해당 장소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표시되었으면 공유라는 항목 찾아볼까요? 공유. 저는 현재 찾은 이 정보를 공유할 거예요. 공유 클릭. 클릭하면 공유하기 창에 나타나고 어느 위치로 공유를 할 건지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주소를 사용해서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자, 공유하기 창에서 URL 주소 오른쪽에 보면은 복사라고 있을 거야. 주소를 사용해서 공유를 할 거니까 URL 주소 오른쪽에 복사 클릭해주세요. 복사 클릭. 클릭했으면 작업 중에 메일 쓰기로 이동할게요. 현재 실행되어 있는 창들은 탭 닫기 클릭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네이버도 X버튼 탭 닫기 클릭. 클릭해서 우리가 작업 중인 메일 쓰기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동했으면은 우리 장소 마지막 글자, 종강역점 마지막 뒷글자에 커서를 삽입하고 엔터 눌러서 줄바꿈 해줄게요. 그리고 상단 도구 모음에 보면 고리 모양으로 생긴 링크 아이콘이죠.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해당되는 부분 클릭. 클릭하면 관련 내용들이 펼치가 되고
링크 제목과 이동할 URL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링크 제목에 커서가 깜빡이면 오시는 길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동할 URL 주소에 커서를 삽입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클릭해 줄게요. 붙여넣기 클릭. 이렇게 제목과 이동할 URL 주소를 입력이 되었으면 마지막에 확인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에 확인 클릭. 클릭하면 오시는 길이라고 표시가 되고 해당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시켜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이럴 때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되는 하이퍼텍스트 방식이었잖아요. 확인되셨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받을 사람의 이메일 주소, 제목, 내용들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보내기 클릭해주세요. 보내기 클릭. 클릭하면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보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받은 메일 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본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기 때문에 받은 메일 하면서 확인해 볼까요? 받은 메일함 클릭. 클릭하고 오른쪽 상세 정보창에 보면 발신자 이름과 3월 정기 모임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목을 클릭하고 그리고 오시는 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오시는 길 클릭. 클릭하면 내가 첨부한 지도 화면이 그대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길찾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지도를 사용해서 길찾기 할 수가 있겠죠. 지도 페이지는 X 버튼 클릭해서 탭 닫기 해주세요.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으면 이번에는 파일 첨부해서 메일 보내기 실습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 PC가 아니라 공용 PC에서 작업하고 문서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4개 쓰기로 첨부하는 걸로 실습해 볼게요. 실습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실습할 파일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창 조절 버튼들 중에서 최소화 버튼 클릭해서 엣지 창은 작업 표시줄에 잠깐 숨겨 놓을게요. 최소화 버튼 클릭. 그리고 작업 표시줄 검색 상자에 클릭하고 메모장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메모장.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보조 프로그램이죠. 검색 상자에 메모장이라고 입력하면 검색 결과들 중에 최적의 일치 항목에 메모장 클릭해서 실행해 볼게요. 네, 실행했으면 여기다가 간단한 내용 입력하고 파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지금은 실습을 하기 위한 파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할게요. 입력이 되었으면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탭들 중에서 파일 탭 클릭해 주세요. 파일 탭 클릭하고 저장 클릭.
저장 클릭. 클릭하며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건지 탐색창에서 바탕화면에다가 우리 저장할게요. 탐색창에서 바탕화면 클릭. 클릭하고 아래쪽 파일 이름,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서 블럭 지정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키 눌러서 삭제한 다음 한글로 할 일이라고 적어볼까요? 할 일. 위치는 바탕화면, 파일의 이름은 할 일. 파일 이름까지 입력했으면 창 오른쪽 하단에 저장 클릭해주세요. 저장 클릭. 저장이 잘 되신 분들은 상단에 내가 입력한 파일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확인했으면 X 버튼 클릭해서 메모장은 닫기를 하고 이렇게 바탕화면에 할 일이라는 파일 하나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파일을 가지고 첨부하기 진행해 볼게요. 작업 표시줄에 숨겨둔 엣지 클릭해서 다시 실행해 주세요. 작업 표시줄에 숨겨둔 엣지 클릭. 클릭하고 왼쪽 첫 번째 영역 상단에 4개 쓰기 클릭해 주세요. 4개 쓰기 클릭. 본인한테 쓰기 때문에 별도의 이메일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진행했으면은 여기 제목 커서 깜빡깜빡이면 파일 첨부라고 해볼게요. 한글로 파일 첨부. 제목 입력하고 아래쪽에 볼게요. 파일 첨부. 혹시나 오른쪽에 상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꺽쇠를 클릭해서 펼치기를 하면 보이실 거예요. 파일 첨부를 하는데 어느 위치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PC는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말하고 마이박스는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저장 공간이에요. 지금은 사용자 PC에 저장했기 때문에 내 PC 클릭해주세요. 내 PC 클릭. 클릭하고 우리는 바탕화면에 저장하셨잖아요. 우리 바탕화면 위치는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할 일 클릭해 줄게요. 저는 이걸 반대로 입력했네요. 네, 선택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열기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첨부란에 내가 선택한 파일이 쏙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파일에 대해서 입력할 게 있다 그러면 글씨기 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저장 클릭해 줄게요. 저장 클릭. 클릭하면 메일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사용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내게 쓴 메일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용 PC가 아니라 개인 PC라고 가정을 하고 개인 PC에서 첨부된 파일을 사용자 PC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 메일함 종류들 중에서 내게 쓴 메일함 클릭. 클릭하고 오른쪽 상세 정보창에 보면 본인에게 쓴 메일들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여기 발신자 이름 앞쪽을 볼까요? 발신자 이름 앞쪽. 앞쪽에 보면은 조금 전에 파일 첨부한 메일
발신자 이름 앞쪽에 클립 모양이 따라 붙어 있죠. 네, 이 말은 클립은 파일 첨부를 뜻하고 있어요. 본문 내용을 확인할 거니까 제목 클릭해주세요. 제목 클릭. 클릭하면 첨부 파일이 몇 개인지 알려주고 파일의 이름과 이름 오른쪽에 보면은 두 개의 아이콘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화살표는 사용자 PC로 다운로드를 말하고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은 네이버 마이박스의 저장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PC로 저장할 거니까 아래 화살표 다운로드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 클릭.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창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창이 표시가 됩니다. 혹시나 이 창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 만에 빈 곳을 클릭하면 창이 숨기가 돼요. 이럴 때는 엣지와 관련된 설정 메뉴는 점 3개였죠. 설정 및 기타를 클릭하고 메뉴들 중에서 다운로드 클릭하면 다시 꺼내기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창 오른쪽에 보면 폴더 아이콘이 표시되는데요. 다운로드 폴더 열기라고 알려주네요. 내 컴퓨터 어느 위치에 다운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보세요. 클릭. 클릭하면 다운로드로 바로 이동이 되고 여기 상단에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창은 X 버튼 클릭해서 닫기 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직접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일 첨부라든지 첨부된 파일을 사용자 PC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메일은 사용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사용한 내용들도 정리해 볼까요? 왼쪽 첫 번째 영역 아래쪽 메뉴들 중에 메일 용량이라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메일 용량. 네이버 메일도 무한정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5GB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쪽에는 내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용량을 뜻해요. 그래서 오래된 메일이라든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메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셔서 용량도 관리해 주셔야 되겠죠? 실습한 메일들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받은 메일함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실습한 3월 정기 모임이랑 메일이 있을 거야.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 내용으로 이동이 되고 상단에 보면 각각 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 삭제 클릭해 볼게요. 이제 저는 내용이 숙지가 되었고 해당 메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삭제 클릭하면 목록에서도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삭제해 볼게요. 왼쪽 메일함 종류들 중에 4개 쓴 메일함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또 실습한 메일들이 표시가 되고 자세히 보면 메일 왼쪽에 체크박스들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미 이 메일이 어떤 메일인지 숙지가 다 되었어요. 굳이 본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삭제할 메일들을 체크해서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체크 표시가 따라 붙고 상단 도구 모음에서 삭제 클릭하면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록에서 삭제했지 메일 하면서 연구 삭제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삭제한 메일은 휴지통에 임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휴지통에서도 연구 삭제 진행해 볼게요. 왼쪽 메뉴들 중에서 휴지통 클릭해 주세요. 휴지통 클릭. 휴지통에 있는 비우기를 클릭하면 바로 휴지통에 있는 모든 메일들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은 확인하고 삭제할게요. 휴지통 클릭. 클릭하면 오른쪽에 내가 삭제한 메일들이 목록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연구 삭제하고자 하는 메일들은 체크박스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연구 삭제. 만일 메일을 잘못 삭제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선택을 하고 여기 상단 이동. 네, 이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연구 삭제할게요. 이동 클릭하고 어느 메일함으로 이동할 건지 메일함 종류를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하면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삭제에서 용량을 확보해 볼게요. 연구 삭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알림창이 뜨고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구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확인 클릭. 이런 방법으로 주고받았던 메일들도 관리해 주세요. 메일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아웃 해줄게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사용자 닉네임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 클릭하고 로그아웃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엣지 창도 X 버튼 클릭해서 닫아줄게요. 우리 바탕화면에 실습하기 위해서 파일 하나 생성하셨잖아요. 이 파일도 정리해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오늘 만든 파일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고 삭제해 줄게요. 혹시 알림창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면은 확인 클릭해서 삭제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다시 보기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